통합당 정책을 보니까 종부세를 좀 완화하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고 또 주택 과세 공제 금액을 좀 상향하는 정부안하고는 정반대고 또 우리 이정미 의원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반대 같아요. 미래통합당의 같기도 하고 반대기도 하죠. 후분양제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거는 활용할 수 맞다고 있습니다. 보고 예. 큰 방향성은 어떻게 잡힌 겁니까? 지금 정부는 자꾸 규제를 강화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는데 네. 미래통합당은 사실 결국은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공급 않겠냐. 확대. 근데 물론 더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사실 지금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집을 선택할 때 교육이라든가 직업적인 문제라든가 뭐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과 다 연관은 돼 연관성이 있죠. 있죠. 그런데 네. 그게 단순히 세금을 때리고 대출을 막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뭐 가격은 올라갈 거고 당연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얘기를 했죠.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 시스템이 문제다. 어떻게 보세요? 항상 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한 500만 호 정도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부 투기 수요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늘어났지만 네. 오히려 자가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급이 누구를 위한 확대냐, 아하. 누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것이냐,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20, 30대 정말 집 한 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이번 생에는 집 가지는 거를 포기한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으려면 택지 개발을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공영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는 임대를 하고 집만 판매를 해서 나중에 다시 이것을 그 정부기관이 다시 사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실수요자들 특히나 집 없는 네. 20, 30대들이 조금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식이 돼야지 그냥 공급만 늘려라. 그렇게 하면 이제 투기 수요자들이 이제 곧 또 아파트 수만 호가 쏟아지겠구만. 그게 어느 땅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정부에서 왜 자꾸 말이 저기 엇갈려요, 보면? 굳이 저는 이제 정부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 네. 정부가 일단은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을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20년 이후에 총 7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서울 아파트는 연간 4만 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남겼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에 이 5.3만 호가 입주를 했습니다. 네.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 최근 3년간의 서울 아파트 인허가도 예년 대비 26% 그리고 착공도 74%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5가지 정도를 또 네.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TF 구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이라든지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는 또 선을 껐거든요. 재건축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가 없는 공급 대책의 실효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단골 메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긴 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재건축 규제 완화 네. 통해 가지고 그 일대 아파트 값도 엄청나게 뛰었던 경험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만약에 그 주택 수요자들에 대한 네. 실질적인 어떤 공급 대책을 얘기를 한다면 지금 LH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라든가 그다음에 태릉에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를 공영 택지 개발을 해서 특히나 한 42% 정도 되는 그 실수요자들 30, 40대 이제 주택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비싼 집 지어놓고 공급 많이 했으니까 청년들 집 사세요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 말고 안 되고. 그 청년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집들을 공급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조금 공용으로 개발을 해서 젊은이 20대, 30대, 40대한테
충분히 네. 공급될 수 있는 네. 그런 실주거가 필요하다. 참 그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신속하게 집행되려면 또 국회 역할까지 중요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7월 임시회 때 여당은 7.10 대책에 내놓은 세제 정책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 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3법 통과를 최대 과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원만하게 통과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 바람도 그렇고 네. 결국은 사실은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네. 세 가지 제도를 지금 신고 의무제, 그다음에 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거는 어떤 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는 차지하더라도 네. 부작용에 대한 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 전에 급격하게 전월세 가격이 인상될 거라든가 네. 사실은 또 지금 만약에 지금 소급 적용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면 그럼 앞으로 전세 매물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지금 사는 사람이야 좋겠죠.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 앞으로 결혼하게 될 신혼 부부들이나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전세 매물이 떨어지는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제도의 취지는 어떤 건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방향성이고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근데 거꾸로 지금 여론몰이에 의해서 갑자기 이 세 가지를 같이 통과시킨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던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고민을 한 뒤에 그 뒤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아마 정부로서도 그게 더 어떤 네.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 세대들이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자식들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내가 열심히 집 사들여가지고 자식한테 뭘 잘 물려줘야지. 그런 것보다 좋은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자식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가 살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전환에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